오늘은 진료를 보다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한번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해 봤는데요. 내용의 핵심은 이명, 이통, 그리고 두통의 치료 원리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시간에 다루는 각각의 증상에 대한 정의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을 전문가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이명, 이통, 두통이 유사한 치료 원칙을 가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이 이명은 복합 이명이 아니고요. 단순 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흔히 경험하는 단순한 증상으로서의 두통, 즉 신경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드물게 두통도 뇌졸중이나 뇌출혈, 그 외에 이제 뇌압 상승 같은 병적인 상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와는 조금 벗어났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아끼던 유명한 배우 강수연 씨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된 바로는 사망하시기 전에 자택에서 두통으로 119에 연락을 하셔서 119 대원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 가셔서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유명인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번거롭다고 느끼셨는지 119 대원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주막하 뇌출혈이라는 뇌출혈의 일종으로 사망을 하신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통의 정도가 망치로 이제 머리를 때리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두통의 강도가 극심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도 응급질환을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뇌 검사 등을 시행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통은 그냥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머리 아파, 이 정도의 두통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통은 1차성 이통과 2차성 이통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성 이통은 귀 자체의 문제로 인한 이통으로, 이것은 귀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귀의 염증이 이통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는 귀를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누었을 때 중이염과 외이도염이 이통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1차성과 2차성의 감별은 매우 쉬운데요. 1차성 이통의 특징은 귀 자체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이계를 이제 압박했을 경우에 통증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1차성 이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2차성 이통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귀로 지나가는 신경 자극에 의한 통증입니다. 귀에는 뇌에 분포하는 뇌신경 12가지 중에서 무려 4종류가 귀를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자극이 되더라도 귀가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2차성 이통은 1차성과는 다르게 귀를 아무리 자극해도 통증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2차성 이통을 진료실에서 설명드릴 때 귀가 이제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두통과 다를 것이 없는 신경통의 일종이라는 식의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 이명과 두통, 그리고 2차성 이통, 이 3가지 증상에 대한 치료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이비인후과 외의 의사 선생님들과도 공유가 되는 두통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두통 같은 증상은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또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통의 정도에 대한 분류는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1단계는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이 두통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이 두통 1단계는 원래 하시던 컴퓨터 작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2단계는 두통 때문에 컴퓨터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시든지 아니면 이제 커피를 한잔 하시든지 하면서 휴식 시간을 갖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본인이 하고 계시는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3단계는 본인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들어 눕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눕는 장면이 있는데요. 두통 때문에 발생했다면 이것이 이제 3단계 두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어느 단계부터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지는 두통 2단계부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도 뭐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 등의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이통에 적용을 하면 이통의 경우에도 자신이 어떠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지장을 받는 경우는 치료 적응증이 됩니다. 잠깐 뭐 뜨끔하고 지나가는 이통에 대해서 일에 지장을 받으실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잠깐 뜨끔하고 지나가는 이통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제 진료실에서는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명도 소리가 있다. 단순히 소리가 존재한다. 자기가 소리를 인지한다고 해서 치료를 해서 이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명의 치료 원칙이 아니라 단순 이명의 경우에는 이명으로 인해서 집중력에 장애를 받을 정도로 이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의 이상에서 이명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 진료 분야에 관련돼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두통, 이통, 이명 증상에 관한 치료 상담을 하다 보니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증상을 한번 같이 다루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